알파 집어넣게. 그럼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근데 갑자기 이런 모양이 보이면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눕니다. 양편을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알파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알파 제곱분의 1은 0. 됐어요? 난 어떻게든 이 모양을 만들 거야. 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좌우가 대칭인 상반 방정식이라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한번 나와. 얘가 가운데 기점으로 이 숫자를 기점으로 양쪽의 개수가 대칭이잖아. 이런 애들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 중등부 때 이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푸는 방식이 아니라서. 자, 얘네들 먼저 쓸게요. 이렇게 써야지. 자, 그 다음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을게. 그리고 숫자 마이너스 4는 뒤쪽에다 쓸게. 됐니? 그럼 내가 어떻게든 이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을 해줄게. 완전 제곱식. 그럼 얘 완전 제곱 되려면 가운데 뭐 필요하니? 얘 미쳤나 봐. 2를 저 위에다 쓰는 거야. 뭐가 필요해? 요거의 완전 제곱은 뭐야? 앞에 거 제곱, 앞에 뒤에 곱한 거의 2배가 2죠? 그럼 플러스 2를 해주면 내 맘대로 했으니까 2를 다시 한번 빼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니? 그럼 이게 뭐의 완전 제곱이야, 이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완전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궁금한 게 이 값이잖아. 이 값. 내가 이 값을 large a라고 할게요. a 값이 될 수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얘 대신 a 집어넣으니까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2, 3 이쪽만 하시죠. 따라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또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얘가 있으면 얘가 답이고 얘가 있으면 얘가 답이고 둘 다 있으면 두 개 다 답이고. 있냐? 뭐가 있냐 여기 3 요게 있대요. 얘가 답이겠죠. 그렇게까지 막 되게 어렵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지현아 어제 밤샜냐? 어?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자, 그 다음 93번 풀어보십시오. 문제 파악하시고 몰라도 되니까 문제 파악하고 푸세요. 됐니? 모르겠어?
자, 설명할게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왼쪽은 어떤 숫자의 완전 제곱이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럼 왼쪽 식을 어떻게든 완전 제곱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왼쪽은 x 빼고 x 아닌 애들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럼 x제곱 플러스 2mx는 m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쪽이 무슨 식이라고? 완전 제곱식이래. 완전 제곱식. 그럼 완전 제곱 되려면 뭐 필요해?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지? 그럼 내 마음대로 뭐 해주면 돼? m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면 되겠지, 그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이거에 m제곱 더한 거야. 반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쪽은 x 플러스 m의 완전 제곱은 얘랑 얘랑 더하니까 2m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이 되는 거겠지, 그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완전 제곱인데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m이 뭐겠어? 마이너스 3n이겠지? m은 마이너스 3n이야.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은 같아야 되겠지, 그지? 이쪽이 완전 제곱식 대수, 이쪽이 m 플러스 10인데 이쪽 m 플러스 10하고 얘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니? 지금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정리해보면 2m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은 m 플러스 10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때 m이 뭐랑 같다? 마이너스 3n과 같다. 그래서 m 대신 마이너스 3n을 집어넣을게요. 됐어? 그럼 마이너스 3 들어가면 9n제곱 곱하면 18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자, 얘 넘어오면 플러스 5n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5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0은 0이고 양변을 5로 나눌게요. 그럼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는 0 1, 3, 1, 2, 3, 2 이쪽 마이너스, 그지? 그럼 n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2가 되겠죠. 됐죠? 이해됐죠? 그런데 m과 n은 뭐라? 정수랍니다. 그럼 둘 중에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n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m 값은 3이 된다는 얘기네. 이해됐죠? 그래서 얘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4죠. 4. 풀었었어? 푼 거야? 느낌상 4라서 외치려고 했던 거야? m은 마이너스 3n까지 풀었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이 모양 갖춰주면 좌변이 같으면 우변끼리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을 하나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2차 방정식 풀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 m 값 구하시면 되고. 할만하죠? 자, 오늘 진도 나갑시다. 자, 144페이지.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판별식에 관련된 내용. 판별식에 관련된 내용. 유형 첫 번째. 판별식이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 그랬죠. 이게 근해 공식. 경현아, 근해 공식 선생님 까먹었다. 불러줘라. x는 2의 분의 자, 얘가 판별식이라 그랬죠,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루트 3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얘는 근이 몇 개다? 2개가 생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
2차 함수 때 막 밥 먹듯이 써먹어. 2차 함수 때. 주연아, 딴 생각하면 네 옆에 가서 내가 앉는다. 자,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샥 사라지면서 x값이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되는데 2차 방정식은 무조건 x값 두 개야. 그래서 중복된 근이라서 얘가 0일 때는 중복된 근. 그래서 근은 한 개야. 중근이라고 하지, 그때.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2 같은 거 들어가면 이런 애들은 실수가 아니라서 중3 때는 뭐다? 근이 빵개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판별식에 따라서 오케이? 판별식은 가운데 개수가 짝수일 땐 짝수 공식 써도 된다. b'제곱 마이너스 ac로 대처하셔도 됩니다. 짝수일 때는 가운데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해되죠?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이 0보다 크기만 해야 돼. 그죠? 자, 이거 전개해서 넘겨버릴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안 봐도 알죠, 이제 이 정도는. 반의 제곱하면 이건 x-2의 완전 제곱이니까 얘는 중근. 자, 두 번째 거는 b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8이니까 계산 안 해봐도 얘는 음수야. 음수의 숫자가 훨씬 크니까,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됐지? 자, 얘는 4x제곱은 9. 이런 건 판별식 굳이 안 해도 돼. 넘어가면 x제곱은 4분의 9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근 몇 개? 2개. 오케이? 이런 거는 뭐 굳이 판별식까지 칠 필요도 없어. 가가지고 x값 구해버리는 게 더 빨라. 얘는 근 2개. 자, 얘 한쪽으로 넘길게. 넘기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8호 40 0보다 작죠? 얘는 해가 없다. 됐지? 자, 요거는 양변에 60 곱할게요. 60 분수는 불필요하니까. 그럼 얘는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가 양수고 이 뒤에가 음수면 얘는 무조건 근 2개 같습니다. 무조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얘 부호가 음수고 얘가 양수잖아? 그럼 무조건 2개 가죠. 이유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때를 보는 거야. 요거처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때 나중에 이렇게 뒤에가 음수인 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근이 2개야.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커요. 이유 설명할게.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어떤 숫자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죠? 근데 a가 양수였고 c가 음수라는 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얘 존재 자체가 음수란 얘기야. 그죠? 근데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전체식은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이거는 고등과정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뒤에가 음수면 얘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근이 무조건 2개가 돼요. 이해됐어? 판별식 그래도 이 단어는 한번 쳐볼게요. 얘는 짝수니까 b'제곱 쓰자. b'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6. 얘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같습니다. 됐니? 19번
얘 넘어가면 B는 A 플러스 C죠. B 대신에 A 플러스 C X 요거 판별식 쳐봐. 그럼 부호 판별할 수 있을 거야. 보세요. B 대신 이거 집어넣은 거야. 이거 판별식 볼게요. 판별식 B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얘가 뭐니? 얘가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A-C의 완전 제곱이에요. 니네 합과 차의 관계는 딱 저 관계밖에 없다. 자, 얘는 A제곱, 여기 A제곱 똑같지? 여기 C제곱 똑같지? 그럼 요 가운데서 나오는 건 여기는 2AC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AC가 나와. 간격 몇 차이야? 4AC가 나와. 그지? 그럼 4AC가 얘가 크단 얘기인 거지. 그지? 그럼 얘한테 4AC를 빼주면 A-C의 제곱이 나와요. 차이가 4AC 차이 나니까. 여기가 되니? 그럼 저거를 판별식 쳤더니 결국 A-C의 제곱이 나왔다. 얘 부호를 판단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 어떤 숫자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 숫자 3개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서로 다른 이래. A하고 C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는 될 수 없다. 0은 될 수가 없죠. 이해돼? 그래서 얘는 판별식 쳤을 때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서로 다르다니까 0은 안 돼. 그럼 이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지금.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크면은 얘는 근이 몇 개? 2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판별식이야. 얘가 판별식인데 얘 부호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제곱했는데 음수가 될 일은 없잖아. 그지? 이해되죠?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되는 건 맞는데 그럼 0인 게 되는지를 봤더니 0은 안 돼. 같은 숫자가 안 들어간대. 여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래도 0보다 크고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거 넘어갑니다. 1020번. 이 유형은 뭐냐? 뭐 같은 내용이네요. 자, 해를 갖도록 근이 2개여도 해를 갖는 거고 근이 1개여도 해를 갖는 거야. 그치? 그럼 해 안 갖는 거 빼고 해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도 갖고 같아도 해는 가자. 몇 개라고 얘기 안 했잖아. 해를 갖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판별식 칠게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B' 제곱 4 마이너스 AC 얘한테 마이너스만 곱하면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그럼 마이너스 K만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K가 1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보통 작은 건 왼쪽에 써서 K가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K 값의 범위.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25번 해볼게요. 25번. 뭐 해줄까? 요거는 알겠어? 요건 알겠어? 해를 가지려면 근이 2개든 1개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판별식 B' 제곱 B' 뭐야? 2 B' 제곱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얘가 C야. X 안 붙은 애가. 얘한테 마이너스 1씩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씩 곱해주니까 얘. 이게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K가 넘어가면 얘네들이 더하면 11, K는 11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보통은 이제 작은 거 왼쪽에 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별표 치세요, 그 문제. 별표 쳐. 내가 별표 치라는 건 니네들 오답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 높은 오답률이 어려운 데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쉬운데 오답률이 높아. 지금 대부분 다 이거 해. 그지? 2번에서 틀려. 그래서.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죠? 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B' 1 마이너스 AC. 얘한테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M은. 그래서 이거지.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를 풀자마자 2차 방정식이야. 얘가 뭐 되면 안 돼. 뭐 되면 안 돼. 얘가 0 되면 안 되잖아.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뭐가 껴있냐면 M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말하지 않아. 얘를 어떻게 쓴다? 일단 마이너스 2보다 M이 큰 건 알겠어. 그죠? 그런데 큰 것 중에 뭐를 빼라는 얘기야. 지금 마이너스 1을 빼라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전까지만 가. 등호 안 들어가 마이너스 뺀 거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다시 출발해. 그럼 내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못 뺀 거야 지금. 마이너스 1 빼고 가겠다는 뜻이야. 이해돼? 이렇게 써야 답인 거야. 몇 번이야? 5번이야. 어려운 게 아닌데 이런 사소한 거에서 선생님들이 낚시 문제들을 건다고.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최고차가 무슨 미지수가 있어. 그건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방정식 이렇게 돼 있었다면 2번이 답이야. 몇 차라고 안 알려줬으니까. 이해되니? 방정식 이렇게 돼 있으면 2번이 답인데 2차 방정식이면 얘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0 되면 안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니네는 중3 때는 요거 쓰지 말라 그래. 학교에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지 말라 그래. 근데 나는 중3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게 중요하니까 난 지금부터 니네들한테 근각에서의 관계를 알릴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해주지 않았나? 안 해줬나? 자, 봐. 지금 명칭이 근과 개수. 근과 개수. 개수는 A, B, C를 말해. X 앞에 붙어 있는 애들. 근은 X 값을 얘기해. 얘네 둘과의 관계가 있어. 굉장히 중요해. 엄청 중요해.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어차피 배울 거 왜 중3 때 쓰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써야 돼. 중요해서. 자, 요거 근의 공식 썼을 때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어떤 관계가 있냐? 만약에 얘네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알파일 것이고 얘가 베타. 뭐 내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한 근이 알파, 다른 한 근을 베타 이렇게 넣을게요. 됐어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x값을 모르더라도 뭐는 알 수 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이 식의 형태를 보고 그냥 알 수가 있어.
그걸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됐어요? 자, 직접 해볼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럼 얘네들을 더할게요. 그럼 이걸 직접 더한다는 얘기야. 이게 두 군의 합이야. 이 증명 과정은 몰라도 돼. 나오지는 않아.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두 군을 더했어. 더하니까 통분돼 있죠? 2a분의 통분돼 있으니까 분자끼리 더할게요. 분자끼리 더하면 얘하고 얘는 사라져. 얘는 마이너스 루트 d 플러스 루트 d니까 사라져. 뭐만 남아? 마이너스 2b가 남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니까 근과학에서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인데 두 근의 합을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하면 돼. 그럼 2분의 5가 답이야. 두 근의 합은. 근 안 구했잖아. x값 안 구했잖아. 그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꼭 외우세요. 외운다기보단 나중에 그냥 저절로 쓰게 돼.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예분의 예.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로 증명 과정은 얘네들을 직접 곱하는 거야. 얘네들이 직접 곱할게요. 곱하면 잘 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야. 얘네들이 곱하면 4a제곱이 돼. 그지? 분자는 얘랑 곱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지금? 합차죠? 얘 빼기 얘 더하기 얘.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고. 됐니? 그럼 앞에 거 제곱은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만 먹기면 되겠지. 그래서 가로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고. 이게 곱한 거야 얘랑 얘를 합차로. 그럼 이걸 전개하고 나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되면서 이렇게 사라져. 그래서 분자에 뭐만 남냐면 4ac가 남아요. 여기까지 됐니? 4하고 약분할 수 있지. a 한 개하고 여기 a 한 개를 날렸어요. 여기 a가 두 개니까. 따라서 두 군의 곱은 a분의 c가 두 군의 곱이에요. 얘는 a분의 c가 두 군의 곱입니다.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두 군의 곱은 몇이겠어? 2분의 3이 두 군의 곱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 과정, 증명하던 요 과정은 솔직히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쓰여.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구구단 우리가 곱셈 하듯이 그냥 툭툭 치어야 해. 그냥 방정식이 나오면. 자, 그럼 봐봐. 이 문제가 정확하게 원래 푸는 방식이야. 원래 푸는 방식은 이거야. 중3 때 푸는 방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두근이 이건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최고차는 2잖아. 2. 그리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얘가 나오려면 여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또는 또 하나의 방식은 얘네들이 두근이 얘하고 얘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 그럼 얘 집어넣으면 4, 2, 8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 큰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 그죠? 또 하나도 5도 넣어. 25, 50 플러스 5a 플러스 b는 0. 그래서 이거 연립하시면 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푸는 방식은 얘 아니면 얘예요. 근데 보통은 얘로 많이 알려줘. 연립. 대입해가지고 연립 방정식 세우는 건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되니? 근데 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두근의 합. 두근의 합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야. 마이너스 2분의 a야. 됐어요?
근데 두 군의 합이, 두 군 줬으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야? 2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예요. 양쪽에 마이너스 2씩 곱하면. 됐어요? 자, 두 군의 곱순 2분의 B, A분의 C. A분의 C가 두 군의 곱이야. 그래서 두 군의 곱순 2분의 B가 두 군의 곱인데 얘네들이 곱해보는 거죠. 3 곱하기 얘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시험 보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중3 시험 볼 때는. 시험 볼 때 2차 방정식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근과계수의 관계 이거 써도 돼요? 라고 묻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 쓰지 말라 그래. 그게 무슨 식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객관식은 써도 상관없어. 주관식일 때가 문제인 거지. 이해돼? 근데 이거 무조건 쓰셔야 돼. 왜?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쓸 거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차공식도 있는데 차공식은 지금 필요가 없고 좀 심화과정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도 좀 되게 잘하는 친구들만 외우시면 돼. 근데 어렵지는 않아. 차공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거는 외우지는 마.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나중에 한 고2 넘어가면은 그때는 좀 필요해. 차공식이 있긴 있는데 잘 쓰지는 않고 그 대신 우리는 차는 뭘 통해서 구하냐면 합과 곱을 알아낼 수 있잖아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밖에 없다고. 왜냐면 얘하고 얘는 공짜로 다 주거든.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합과 곱은. 근데 얘는 얘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거 갖고 얘 구해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뭐 절대값 A분의 외우는 건 어렵진 않아. 보통 루트 D 이렇게 쓰면 되거든. 절대값 A분의 루트 D. 얘가 제곱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붙을지 몰라서 그 절대값 씌워놓은 거야. 그 대신 여기는 뭐 들어가면 안 되냐면 짝수 공식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안에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는 건데 혹시라도 요 두 개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도 나오지만 얘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 게 무조건 얘가 나와. 제곱의 합이. 중3 때부터도 계속 이게 세트로 나와.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중등 과정이야. 그래서 얘가 하나만 더 해보자. 몇 번이었냐 지금? 1026번 20. 자, 중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3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한 개? 중군의 뜻이 뭐라고? 중복된 근이라고. 마이너스 3이 원래 두 개 있는 건데, 중복된, 중군이라는 명목화에 둘 중에 그냥 한 번만 쓴 거야, 그냥. 그럼 두 군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6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예분의 얘가 된다고. 예, 됐어요? 마이너스 4분의 A야. 그럼 A는 뭐야? 양쪽에 마이너스 4씩 곱해주면 24가 돼요. 이건 중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학교 방식도 해줄게요. 두 군의 곱수는 뭐야? 9죠? 예분의 예. 4분의 3b. 양쪽 3씩 나눌게요. 곱하면 b는 12. 두 개 더하면 36이 답이야. 중군 갖고도 근의 공식은 쓸 수 있어. 여기가 됐지? 두 번째는 중학교 풀이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b. 얘가 중군 마이너스 3을 갖는데 항상 중요한 건 여기 최고차가 4면 얘도 최고차가 4여야 돼. 됐지? 그리고 중군 얘를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의 이식과 이식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4의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되고요. 이걸 전개하면 4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36. a는 24, 3b가 36이니까 b는 1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중학교 방식. 이해됐어요? 근데 니네는 지금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 연습을 해, 지금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해볼게요. 29번, 30번인데 켤레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켤레가 안 나오는 애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안 돼. 그래서 29번은 쓰지 마. 29번은 켤레가 아니라는 거는 A하고 B가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유리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무리수란 얘기예요. 이거는 제곱근 제일 앞에서 했을 때를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일단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이 유리수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무조건 켤레근이 있다. 근데 a와 b에 무리수가 들어가잖아? 루트 같은 거 들어가잖아? 그럼 이건 켤레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근의 공식도 못 써. 무리수가 들어갈 때는. 근데 이 A 값, B 값이 아마 무리수일 거야. 왜냐면 얘하고가 켤레근이 안 돼. 자, 일단 볼게요. 자, 루트 3. 이거 배웠죠? 정수 부분 뭐니? 몇 점 몇이야? 그럼 정수 부분은 1이야. 정수 부분은. 그럼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 뭐야? 주연아 뭐야? 소수 부분. 그거 고민하면 모르는 거야. 걔는 뭐야? 오케이. 이거죠. 야, 생각해봐. 1.2의 정수 부분이 1이지. 그럼 소수 부분은 1.2에서 1 뺀 게 소수 부분이겠지. 정수 부분만 날려버리면 소수 부분이란 얘기죠. 그때 루트 3의 무수 부분 소수 부분이니까 얘 한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한 근이 루트 3의 소수 부분과 자, 이번에는 루트 14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을 뭐야? 자, 루트 14가 몇 점 몇 정도 되니? 3점 몇이지.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으니까. 그죠? 3점 몇에서 1 뺐으니까 정수 부분은 2예요. 얘는 굳이 필요 없어요. 정수 부분을 근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한 근은 2예요. 아, 요 2차 방정식 두 근이 얘하고 얘래요. 켤레 관계 아니지. 켤레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A하고 B 값은 뭔가가 루트가 붙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두 근을 알았으니까 우린 뭐 하면 돼? 식으로 쓰면 돼요.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요거 부호반대 얘가 근이 되겠지. 그지?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2 얘가 되겠죠. 됐니? 그럼 얘네들을 전개한 게 이제 얘인 거란 뜻이에요. 전개할게요. 이렇게 하면 x제곱. 얘를 그냥 통으로 봐. 이걸 한 문자로처럼 봐.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x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x니까 계수끼리 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x 됐죠?
그리고 숫자랑 숫자끼리 곱할게요. 곱한 거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2. 식이 괴상하죠? 이렇게 개수에 무리수가 들어가면 무슨 근은 없다? 혈내근은 없다. 이거 고등학교 때 나와. 유리수, 얘네들 A, B가 유리수, 분수냐 정수나 이런 거일 때만 혈내근이야. 루트가 들어갔어. 그러면 안 나와. 그럼 얘가 뭐다? A고 얘가 B란 뜻이에요. 얘가 A, 얘가 B. 자, 얘랑 곱하래.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내자. 플러스 3 얘인 거죠. 얘는 2로 묶어내자. 그러면 2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는 마이너스 묶어냈고 뒤에서는 2만 묶어냈으니까 여기다 이 마이너스 있어주시고 얘는 뭐야? 합차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곱했을 때는. 되니? 30번은 했니? 30번 그냥 내가 하고 갈게요. 이건 30번은 안 어려워서. 주현씨, 얘는 뭐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불러? 이름이 있잖아. X에 X에 그건 모르는 거야. 경현아, 얘 뭐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기울기 그리고 얘는 즉 Y에 Y에? Y 절편이라고 만나요. 근데 X절편, Y절편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을 뜻하고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야. 보통 우리가 구할 때 그러면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X에 0 넣었을 때 Y의 값. 그럼 X절편은 Y에 0 넣었을 때 X의 값. 이렇게 구한다고. 됐니? 그래서 항상 기울기 Y절편.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어? 그거 빼기 그거 이거 공통수학 2에 직선의 방정식이 심화 과정으로 나와.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 2차 함수 얘네들이 함수의 근본이 되는 애들이야. 근본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1차 함수 꼭 알아야 돼.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고 기울어진 정도를 뜻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자 x가 얼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얼만큼 증가했냐 이걸 묻는 거야 지금. 보통은 요점 좌표가 뭐니? 0, 마이너스 7이죠. 요 좌표는 5, 0이야. 됐어? 그럼 기울기는 여기서 이거 뺀 게 5 빼기 0분의 이게 x값이 증가한 만큼이야. 그때 내가 여기서 이거 뺐으면 반드시 같은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돼. 0 빼기 마이너스 7. 그래서 5분의 7이 얘 기울기예요. 5분의 7. 근데 이런 건 보통 그림상에서 보지. 이 길이가 몇이야? 5잖아. 0부터 5까지. 7은 뭐야? 요 길이가 뭐야? 7 요 길이가 7이지. 그래서 5분의 7. x값의 증가량 5분의 y값의 증가량 7. 그래서 기울기는 5분의 7이에요. 얘가. 그리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얘를 y절편이라고 그래. 그럼 b값은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7인 거야. y축과 만나, 얘가 y절편. 그러면 얘가 x절편인 거야. x축과 만나고 있잖아. x절편은 5예요. 나중에 되면 더 쉽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래. 근데 얘하고 A하고 B가 뭐가 된다고? 두 근이 된대. 얘가 A고 얘가 B인데 두 근이 이렇게 된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몇인? 5인.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겠어? 5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5분의 7 X 플러스 7 이렇게 돼야지 X제곱에다 5 곱하면 그게 5X제곱이 되겠지. 됐어요? 이거 전개한 게 이제 답이에요. 이거 전개는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이 5를 이 안에 넣어. 그래서 5x 마이너스 7 x 플러스 7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 어차피 전개하면 같은 식이에요. 요거 안에다 두면 5x 마이너스 7 되잖아. 됐죠? 쉬었다 합시다. 자, 유형 4번. 두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을 때. 두근의 차이가, 차라는 건 차이야. 두근의 차가 1에, 하나를 알파로 두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둬도 되고, 하나를 알파로 두고 알파 플러스 2로 둬도 돼. 이때는 얘가 더 큰 수, 이때는 얘가 더 큰 수. 이건 니네가 마음대로 하면 돼. 차이가 2만 나면 돼. 이해됐죠? 나는 위에 거로 할게요. 밑에 거로 할까? 알파 플러스 2. 두 근이 나왔지? 그럼 유리한 건 뭐다? 두 근의 합. 여기서 두 근의 합 몇이야? 8이야. 그치? 쉽지? 근을 안 구하고도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다. 얘네들이 더하면 8 돼야 된대. 됐어요? 그러면 2알파 넘어가니까 6. 아, 알파 값은 몇이다? 3이다. 아, 그럼 진짜 근은 하나가 3이었어. 하나는 알파 플러스 2였으니까 다른 한 거는 5란 얘기지. 됐어요? 그럼 이제 K 값은 어떻게 구해? 얘는 뭐랑 연관되어 있나요? 두 군의 곱과 연관되어 있는 애야. 그럼 두 개 곱하면 15는 A분의 C. 1분의 K니까 그냥 K야. K가 15인 거야. 됐어요? 반드시 이렇게 풀어. 내가 몇 개 더 할게. 여기는. 문제마다 좀 달라. 자,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래요. 3배.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한 근은 3알파 이렇게 두시면 돼요. 두 근의 합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뭐냐고. 여기서 두 근의 합. 8. 마이너스 예분의 예. 쉽잖아. 그죠? 그러면 4알파가 8이니까 알파는 몇이란 얘기야? 2란 얘기죠? 그럼 한 근이 2면 다른 한 근은 6이었단 얘기야. 그럼 두 근을 알았네. 그럼 두 근의 곱은 12일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2분의 K예요. K는 24 이렇게 구하시면 편해요. 됐니? 그러면 34번만 한번 해보자. 34번. 근각에서 관계를 푸세요. 이런 애들. 당연히 이해하고 있지? 한 근이 다른 한 근보다 5만큼 크대요. 선생님은 알파 플러스 5로 갈게요. 두 근의 합은 자, 얘네들이 더하면 2알파 플러스 5죠?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몇이야? 3이야. 그럼 2알파는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다른 한 근은 4였단 얘기지.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예요. 두 근의 곱은 예분의 상수항이야. 됐지? 3분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이야. 됐니? 양쪽에 30 곱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12. 얘를 싹 다 왼쪽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거 물어볼 수 있다. m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m값의 합은 몇이겠어요? 4예요, 4.
m값의 곱을 구하시오. 12예요. 그렇게도 물어본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단 양수의 n값을 물어보잖아.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얘는 이 뭐 곱하기 뭐냐? 이거 내가 왜 마이너스를 썼냐? 플러스를 왜 썼냐? 자, 2, 6, 10이죠. 이쪽 마이너스지. m값은 마이너스 2 또는 6이죠. 양수값. 오케이? 양수 물어봤으니까 양수값. 자, 1035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푸는데 상원이는 무슨 개수를 잘못 봤대? 얘 잘못 봤대. 얘 a를 잘못 봤대. 그럼 얘는 제대로 본 거죠? b는 제대로 봤는데 두 군이 마이너스 8하고 1이 나왔대. 얘는 제대로 봤단 얘기지? 얘는 뭐랑 관련된 애야?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8은 1분의 b니까 b겠죠? b값은 마이너스 8. 여기까지 됐죠? 얘를 통해서 b값 구한 거야. 자, 두 번째 친구는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이렇게 풀었대요. 이렇게 나왔대. 얘는 잘못 봤지만 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 아니야. x의 개수는 합과 연관되네요. 합과. 그치? 그럼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야. 따라서 a 값은 2였다는 얘기죠. 얘는 2였다는 얘기죠. 얘도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면 쉽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답이겠죠. 됐니? 37번. 켤레근 나오는 건 써도 된다. 켤레가 아닐 때만 못 쓰는 거야. 모르겠다고? 자, x제곱의 개수가 몇이래? 1이래.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a값하고 b값 알아내라는 얘기잖아 지금. 한 근이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고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내가 고등부 때도 내내 말씀드리지만 켤레는 뭐에 유리하냐면 합과 곱에 유리해요. 얘네들이 다음 몇이야? 마이너스 2죠? 두 군의 합 마이너스 2는 두 군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됐어? a는 2.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두 군의 곱. 얘네들이 곱하래. 근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곱하래. 이건 뭐야? 합차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아니?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뭐겠어? 아니 뭐야?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근이 얘밖에 없는 줄 알았어. 이거 봐야 되겠네, 이거. x의 개수 얘 잘못 봤대, 그치? 그럼 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지? 그때 얘가 근을 이렇게 구했대. 얘는 뭐랑 연관되네? 두근의 곱과 연관되네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2는 1분의 b. b값은? 마이너스 12. a값은 제대로 본 거네, 그럼? 아까. 자, a값은 뭐야? 뭘 잘못 봤대, a값은 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이렇게 풀었대. 얘는 잘못 봤지만 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 합을 제대로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그 내용이겠네. 그럼 여기는 2가 되겠네. 아까 풀었던 거.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쉽죠?
잘 봐.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게 왜 붙었는지 봐볼게. 자, 한근이 얘야. 그럼 얘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4 빼기 3이니까 1분의죠. 그럼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는 얘기야. 요거 유리화 한 거야. 분모 분자에 2 마이너스 루트 30 곱한 거야. 그런데 ABC가 굳이 유리수라고 알려주지. 니네 이거 아무 신경도 없이 이게 왜 붙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는 무슨 근을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그랬어. 이 말이 없어. 만약에 이 말이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잘못된 거야. 못 구해요. 왜? ABC에 루트 들어가도 되는 근들이 있어. 켤레가 꼭 아니어도.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이 단 ABC는 유리수이다,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해답이 없어요. 못 풀어요. 밑에도 봐봐. 그 밑에 두 문제 39, 40도 봐봐. 이 문구 있지? 이게 있다라는 뜻이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켤레근이. 그럼 한 근이 얘니까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얘 때문에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럼 두 근을 알았네? 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 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뭐는 아니다. a는 0은 아니야. 절대 0은 아니야. 됐죠? 자, 두 근의 합.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야? 4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됐니?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 a씩 곱해주니까 b는 마이너스 4a야. 그래서 나는 b 대신에 뭐 쓸 거다? 마이너스 4a를 쓸 거야. 됐죠? 자, 두 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야? 1이죠? 합차니까 1은 a분의 c야. 됐니? 양쪽에 a씩 곱해주니까 c 값은 a니까 나는 c 대신 누구 쓸 거다? a 쓸 거다.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문제는 그냥 얘가 답이네. 다른 한 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루트 3. 얘가 답이네. 2 플러스 루트 3이.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나중에 이거 이런 식의 푸는 문제들이 나와. 한 문자로 정리하는 문제. 이거 양쪽을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뭐 하면 돼?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고 이거 근의 공식 쓰면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뭔 짓 한 거야. 한근이 이거면 그냥 답이 이거예요. 39번은 얘는 잘 봐. 켤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ABC 유리수라고 써있지? 켤레지 그럼. 그럼 니네가 그 한근이 뭔지만 알면 되지? 이거 혹시 모르나 하나 봅시다. 자, 루트 6 마이너스 10 정수 부분 뭐야? 얘 정수 부분. 얘가 몇 점 몇이야? 얘가 3점 뭐뭐뭐니까 6 빼기 3점 몇몇몇은 2점 몇몇몇이겠지? 그럼 정수 부분이 2야. 그럼 소수 부분은 저 숫자에서 2를 빼주면 돼. 그지?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면 그게 소수 부분이야. 원래 숫자가 0였으니까. 그럼 소수 부분은 4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근데 얘가 있네? 다른 한 거는 4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쉽게 구하면 돼. ABC가 유리수면 얘 켤레근이 다른 한 근이라니까. 됐어요? 밑에 거 하나만 해봅시다. 1040번.
이건 너무 쉽잖아. 너무 쉽지? 켤레야, 켤레. ABC 유리수 있으면 켤레라는 뜻이야. 자, 지금부터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체 방정식의 모든 개념이 끝난 거야. 여기서부터 활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문제 내가 몇 개 풀어주겠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제일 어려운 활용이 언제 거냐면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제일 어려워. 특히 거속식. 소금물은 교과과정에서 빠졌는데도 계속 나오지. 중1 활용이 제일 어려워. 진짜로 제일 어려워. 근데 중3 때부터는 그렇게 니네가 뭔가의 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있는 식 그대로. 원래 예전에는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도 니네 외웠잖아. 그지? 근데 알려줘. 여기서부터는. 고등부는 다 알려줘, 이제. 고등부 때도. 2에, n에, n-3이 대각선 개수가 35래요. 그럼 n에, n-3이 70인 거잖아. 넘겨서 2차 방정식 풀란 얘기야. 그럼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0은 0이고 10 곱하기 7이고 이쪽 마이너스 붙지. 그럼 n은 10 또는 마이너스 7인데 n각형이기 때문에 n은 양수여야 해. 마이너스 7각형 이런 건 없어. n은 10. 쉽죠? 2차 방정식 그냥 글로 이렇게 쭉 해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유형 7번은 패스할게요. 식 다 줬어, 거기. 문제 봐봐. 식이 다 주어져 있어. 이 차 방정식부터는 식을 세우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봐. 어떤 수를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뭐 할 것을? 제곱할 것을. 더한 다음에 제곱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3을 더한 다음에 2배를 했대. 더한 다음에 제곱해야 될 거를 잘못해서 더한 다음에 2배를 했는데 그 값이 어떻대? 똑같대요. 됐니? 이해됐어요? 이거는 전개해서 해도 돼. 근데 같은 거 나왔으니까 난 t로 치환할게요. 같은 거 나왔으니까. 그럼 t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t는 0이고 t로 묶어주면 t-2는 0이고 t 값이 0 또는 2인데 이 t 값이 x 플러스 3이었잖아. 됐죠? 그럼 저 전개해서 해도 돼요.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어요? 안 어렵죠? 어렵진 않잖아, 솔직하게. 이게 막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막 거속시 막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중3 거부터는. 하나 정도만 하자. 48번. 시간 좀 있으니까. 48번 한번 해보세요. 요게 딱 중학교 1학년 거에 나오는 그거죠. 마이너스가 나오지.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건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거죠.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 얘랑 더했을 때 합이 11이에요. 그럼 내가 10의 자리를 x라고 한다면 1의 자리는 12-x가 되겠지.
두 개 더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이해돼? 그럼 이 숫자의 곱순. 자, 1에서 합은 10이고 곱순. 얘랑 곱한 거는 이게 곱순. 이 숫자는 우리가 53이라고 쓰면 얘가 진짜 5야, 50이야. 내가 쓴 게 이게 10의 자리고 이게 1의 자리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은 8이고. 그치? 근데 이거 5야, 50이야. 얘는 x야, 10x야. 그러면 이 원래 숫자를 표현할 때는 10x 플러스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얘는 5 곱하기 10의 자리 더하기 3 이렇게 쓰듯이 얘가 10의 자리니까 10x 플러스 12 마이너스 이게 1의 자리. 얼만큼 작대? 두 개를 곱했는데 이 숫자보다 얘가 22가 더 작대. 그럼 뭐 하면 돼? 얘한테 22를 빼주면 같아지겠네요. 됐니? 이해됐어요? 니네 편한 대로 하세요. 얘가 x면 얘가 12-x고 여기 쓸 때는 얘한테 10 곱해서 10의 자리 1의 자리 써주시면 되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풀었던 기억나니? 2학년 때도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야. 그죠? 자, 9번 갈게요. 풀이는 나머지는 이제 2차 방정식이 풀이라서 x값만 구하시면 되는 거라서. 연속하면 전부 다 1씩 커진다. 그러면 가운데 숫자를 x로 하고 편한 거는 얘는 x 빼기 1, 얘는 x 플러스 1. 난 이게 편하면 이거. 제일 작은 거 하려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나는 얘를 x로 하고 싶어.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2. 편한 대로 니네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연속하면 나는 얘를 제일 편해해. 계산이 좀 쉽거든. 나는 이렇게 할게요. 편한 건 니네들 마음대로 하면 돼. 나는 주연이처럼 나는 있어 보여. 연속해? x 플러스 20, x 플러스 21, x 플러스 22 이렇게 하셔도 돼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얘네들이 더하니까 2x야. 그거에 5배의 24를 더한 값이 얘네들을 더한 거에다가 5배 해주고 24를 더한 값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대. 가운데 수의 제곱. x제곱과 같대. 별로 안 어렵죠?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는 0이다. 12 곱하기 2하고 이쪽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12는 x는 1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만 답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중에 니네가 수열이라는 걸 배우거든? 고2 때. 그때도 약간 이렇게 대칭형으로 놓는 게 계산이 제일 쉬워요. 기본적으로. 52번. 나왔어? 뭐로 뒀어? 요거 이렇게? 됐어?
연하는 어떻게 됐니? x 플러스 2야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자,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이 얘네들 제곱 더한 값이 몇이다? 50이라는 거잖아. 진짜 친절하다. 이거 x제곱 3x제곱. 자, 여기는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2x 사라지지? 그럼 여기서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플러스 2. 3x제곱은 48, x제곱은 16, x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 그러면 요 길이가 4면 요 길이는 3이었고 요 길이는 5였어. 3, 4, 5는 피타고라스 숫자다. 3, 4, 5.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돼. 됐니? 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나? 피타고라스 배웠지? 언제 배우지 그거? 2학년 때 배우지? 3, 4, 5 외워두세요. 이거는 50, 23 이런 거 피타고라스의 수 기본적인 건 몇 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죠. 그럼 얘가 밑변, 얘가 높이니까 곱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넓이는 6 이렇게 된다. 유형 10번도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내가 유형 대표 유형만 몇 개 해줄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뒤에 거 도형 문제는 더 쉬워. 자, 이거는 동생 나이 물어봤으니까 동생 나이를 x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태화와 동생은 5살이 많고, 그럼 동생이 x면 태화는 x 플러스 5살이겠죠. 그치? 마지막 물어본 걸 x로 두시는 게 낫고, 태화 나이의 제곱은, 얘가 태화 나이의 제곱은 동생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크대. 누가? 태화 나이의 제곱이. 푸시면 끝이에요. 아니요? 시간 없어. 내가 유형이 요렇다는 정도만 알려줄 거야. 57, 58, 57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퍼센트 문제는 좀 어려워하지? 58번이 근데 더 어렵습니다. 어렵긴. 자, 59번. 네, 한번 해보세요. 퍼센트 문제. 모르겠으면 내가 설명을 할 거야. 니네 그때 질문하면. 자, 높이가 얘죠, 높이가. 그치? 높이가. 이때 t는 뭐야, t는? 시간이야. t 값을 물어봐. 던진 지 t 값이 공이 지면에 떨어져.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는 몇이야?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는 0. 는 0. 이거 끝이에요. t는 그 대신 뭐는 없다. 음수는 없다. 이해돼? 이해되죠? 자, 얘도 그냥 여기다 바로 다이렉트 쓸게요. t초 후에 높이는 얘야. 폭죽이 처음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몇일 때? 한 는백. t값 음수 없다. 근데 얘가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인 거지. 폭죽을 터뜨리면 올라갔다가 얘가 떨어질 거 아니야. 보통 높이가 100 될 때, 처음으로 100이 되고 내려올 때도 100 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t값이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약간 이해되니? 근데 먼저 올라가는 게 폭죽 터뜨리는 거지. 는 100 쓰면 돼. 얘는 뭐 안 보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